A매치를 치르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한 이강인이 마르세유전에서 교체로 나서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리그앙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 PSG가 마르세유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한국과 태국에서 열린 3월 A매치 두 경기를 모두 뛰고 PSG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태국 원정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의 추가골을 도우며 한국의 3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전반 36분 수비수 루이스 베랄두가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의 역습 찬스를 저지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하프타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랑달 콜로무아니를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볼 전개를 도왔습니다. 이날 20개 중 1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90%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키패스는 없었지만 드리블과 태클은 각각 1회씩 기록했습니다. 선수 스탯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6.5점이라는 무난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평점이 낮았던 선수는 무하니, 베랄두, 루이즈,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였으며 비슷한 평점은 음바페, 아센시오, 하키미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고 평점을 받은 건 수차례 선방을 보여준 잘루이지 돈나룸마와 결승골을 넣은 비티냐였습니다. 돈나룸마의 평점은 8.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돈나룸마는 무려 10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골문을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베랄두의 퇴장 이후 PSG가 내려서면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버틴 건 돈나룸마의 활약이 컸습니다. 비티냐는 8.8점으로 돈나룸마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선제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티냐는 후반 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돌파에 성공하며 직접 역습 찬스를 만들었고 우스만 덴벨레와 원투패스 후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5회, 태클 3회 등 뛰어난 스탯을 남겼습니다. 중원에서 한 자리는 비티냐로 고정될 만큼 비티냐는 현재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바로 교체 카드로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키며 안정감에 무게를 둔 엔리케 감독이었는데요. 수적 열세를 극복한 파리 생제르맹의 기분 좋은 승리였고 거기에 보탬이 되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45분을 뛰며 볼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90%, 드리블 성공 1회, 볼경합 성공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두고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평점 5.5를 부여하며 그는 가장 많이 달리며 경기장 넓은 영역을 커버했다. 패스 실수가 없었고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지시를 받았고 영리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플레이였고 잘 해냈다고 칭찬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반전에 우리의 최고점과 거리가 멀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을 잃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경기는 퇴장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후반전에 우리가 매우 좋고 매우 진지하고 매우 엄격하고 매우 견고하고 매우 단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잘 방어했고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역습으로 상대를 잘 공략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서포터즈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분명히 그들의 것입니다. 라며 수적 열세 속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덴벨레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엔리케 감독은 항상 상대를 놀라게 하려는 욕심이 있다. 선수 위치를 바꾸는 게 방법인데 덴벨레는 개선이 필요하긴 했지만 중원에서 공간 점유나 마음에 든 점들이 있었다. 덴벨레를 포함해 킬리안 음바페, 이강인, 하무스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이다. 상대를 놀라게 하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프 드 프랑스 준결승인 스타드 렌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바페 조기 교체를 두고는 매주 같은 질문이 나와 피곤하다. 나는 감독이고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파리에서 있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이 일을 할 것이다. 항상 팀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두 골에 모두 관여한 것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었고 교체 투입되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줬다며 칭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실제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째 기회는 모든 선수들, 특히 벤치에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단결력과 태도 덕분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더 강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타일과는 다른 후반전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잘 해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선제골을 넣었던 비티냐 선수에 대한 물음에 답했는데요. 비티냐는 우리 축구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잃지 않고 미드필더가 다른 스타일에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질인 양질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을 잃지 않고 탈압박하며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볼을 전개할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고 슈팅을 할 수 있고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티냐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티냐와 같은 선수가 지금과 같은 폼을 유지한다면 축하할 수밖에 없고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준 이상에서 계속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 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길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길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길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아길레 감독이 가르쳐줬다. 아길레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의 수비 기여 능력이 커졌다. 이강인을 지휘하는 다른 감독들이 그 덕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엘리케 감독은 모두가 마요르카가 아닌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올라갈 것으로 봤다. 마요르카 경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마요르카엔 정말 훌륭한 감독이 있다고 하면서 마요르카를 코파델 레이 결승으로 이끈 아길레 감독을 다시 한번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